어, 만약에 태풍이 분다. 바다에 나갔는데 엄청난 강풍이 불어요. 그러면 얘나 서프보드 카약은 조금 그나마 나은데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다. 태풍이 막 불어요. 날아가죠. 좌우로 뭐 날아가고 그냥 날아가. 예. 날아가면 내 발에 있는 리스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날아. 나도 같은데? 끊어질까? 네, 끊어져. 그 그러니까 정도로 태풍이면 그게 이제 뭐 풍속 20m 사람 나무 뿌리 뽑는 태풍 있잖아요. 간판 날아가고 이런 태풍이면 당연히 그런 날 나갈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사고 사례로 우리나라는 아닌데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언제냐면 패들보드나 그 카약으로 투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몇박 밤에 야영하면서 이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일단 안 되는데, 일단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하느냐. 예를 들어 초보자는 이런 거예요. 아무 정보가 없어요. 바람이 지금 오늘같이 불어요. 오늘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 밑으로 있던데요? 밑으로 불고 있어요. 바람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윈드파인더 어플을 딱 키는 순간 알 수 있어요. 그냥 딱 그 윈드파인더 어플을 깔아 놓으세요. 항상. 왜냐면 그 딱 큰 말리포, 항상 내가 말리포를 보면 열자마자 말리포가 떠요. 그러면 딱 클릭하면 바람 세기, 풍향, 풍속, 파도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서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지금은 동풍 내지는 남동풍이에요. 남풍만 불어도 여기서 저 천리포 그 낭새섬 끝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형이 여기 틀려요. 말리포는 저기가 서쪽이야가 아니에요. 저기는 북서쪽이에요. 이쪽은 등대가 서쪽, 저쪽 천리포 그 섬 끝이 북쪽. 그러면 저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인 거예요. 남쪽이 이렇게 불면, 그리고 여름에는 거의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패들보드 타다가 이게 물대라는 조류라는 거는 그 고조차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말리포는 조류가 일반적으로 해요. 항상 그렇진 않은데 저쪽으로 흘러가요. 오른쪽으로, 약간 북동쪽으로 흘러가요. 해변 따라서 쭉 그래가 쭉 다시 나가요. 그리고 또 조류를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저쪽 등대 쪽은 이쪽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건 어디예요? 요 앞이잖아요. 측정을 해보니까 1분에 한 40m 갔어요. 근데 조금 더 조류가 셌다고 치고 1분에 50m 갔다고 쳐봐요. 1분에. 내가 쉽게 말하면 사람들하고 가이드를 하고 강의를 하고 같이 놀아요. 20분 동안 앞에서 놀았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얼마큼 떠내려갔을까요? 20분. 그러니까 1분에 50m씩 흘렀어요.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1km 떨어졌어. 1km. 네, 1분에 50m니까 10분이면 500m. 맞나요? 네. 네. 10분에 500m면 20분이 아까 20분 얘기했잖아요. 1km 맞네요. 그 저기 20분 동안 이렇게 같이 놀았어요.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그러면 1km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저기 설리포 말고 저 섬 거기가 한 700, 그 정도가 700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엔 10분 정도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가만히 있었는데 저 끝에까지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때 바람이 없었거든요. 바람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10분 만에 저 끝에까지 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초보자예요. 뭘 설명을 아직도 못했어. 같이 올 수가 있나요? 그때 또 간조야. 간조고 바람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수영 엄청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나중에 엄청 다쳤어요. 거기 그 갯바위를 떠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수영 잘하고 패들도 잘하고 힘도 세요.
근데 여자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남자분이 못 나가고 그냥 밀쳐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행히 얼굴 안 긁힌 게 다행이고 여기 막 긁혀가지고 저기 여기 여름이면은 왜 저 소방서 와 있잖아요. 거기서 치료 받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손도 좀 다치고. 또 굴집 있으니까 거기 올라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서가지고 패들링 했을 때 내가 한 30분 정도는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를 항상 염두에 해주셔야 돼요. 30분 정도는 패들링은. 왜냐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 내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위험한 상황이네. 근데 내가 그런 체력이나 기초 체력이나 패들링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밀리거나 거기 있거나 하면 체력 소모가 되겠죠. 그러면 탈진이 되겠죠. 그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휴대폰 있으면 땡큐인데 휴대폰도 없어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난급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 이게 내가 그냥 짧은 시간이라도 한 30분 정도는 내 그 힘으로 어느 만큼 갈 수 있다. 속도가 시속 한 뭐 5km는 나온다. 그러면 계산이 되잖아요. 내가 1시간 동안 5km 가는데 조류는 3km 흘러. 2km 1시간 적으면 2km까지는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2km 안에 있으면 해볼 만한 거예요. 서서도. 이제 자 바람이 역풍으로 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밀려갔어요. 밀려갔다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풍인 거예요. 조류도 역조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가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서 쭉 떠밀려가면은 그냥 중국까지 가도 돼요. 거기서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중요한 거는 서서 안 되면 빨리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앉아서 해야 돼요. 왜냐면 서 있으면 내가 도시예요. 패들보드는. 카약 같은 경우가 비교적 안정적인 이유가 이 무게중심도 낮지만 딱 앉으면 카약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람 영향을 덜 받아요. 카약 자체는. 그리고 뭐 저런 C카약 뒤에 보이시잖아요. 저런 C카약 같은 경우는 바람을 어떻게 해요? 뚫어버려요. 그 바람 자체를 갈라버린다고요.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조류나 바람은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카약은 가는데 나는 왜 못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조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도 그렇고 양쪽 페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더 센 거예요. 여기는 한쪽이니까 균형 감각도 바람 쐬면 어때요? 내가 반듯하게 가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바람이 딱 보면 휙 돌아버리고 이렇게 돌면 휙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통제력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앉아서. 앉아서도 안 되면 없어요. 이건 사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팔들은 보드에 이렇게 깔고 서핑하듯이 이렇게 서핑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영향을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센 바람 아닌 상황에서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 영향 덜 받으면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돼. 그럼 물 속에 들어가면 왜 좋을까요? 바람의 영향은 예, 바람 영향은 조류 영향은 받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 일단 바람 영향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 몸 자체가 뭐가 되니까 앙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 속에 빠져 있는데 사람은 몸이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바람이 나를 못 밀어요. 그래서 바람에 막 밀릴 때는 사실은 물 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안 되면 물 속에 들어가서 보드를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고 수영을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리시를 찬 상태로 나오면 뭐 끌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건 오늘은 뭐 그냥 제가 판단하기엔 이 라인 타고서 저쪽 안쪽에 타시다 오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엄청 손해예요. 예, 이쪽은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올 때도 답이 안 나오고 조류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리시를 이렇게 끌면 지난번에 이렇게 끌어봤죠.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끌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드를 리시 찼잖아요. 발에. 내가 이렇게 수영해요. 오긴 와요. 이게 그냥 재미삼아 수영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지금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잘 따라와 줘야 돼요. 아, 방향이 네. 저기로 해야 돼요. 수영하려면. 그게 나은 거죠. 네. 근데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삐뚤빼뚤 이렇게. 왜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핀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면 저항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와요 이게 구조적으로. 근데 내가 위험하다고 해서 저기가 이게 지금 보면 웬만한 모델은 저 고리가 있죠. 네. 근데 고리가 있는데 고리를 만약에 그 상황 자체가 내가 좀 위험한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 고리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요. 줄을 이렇게 줄이야 뭐 미리. 이게 미리 해도 되고 뭐 근데 미리 하는 게 나을 수 있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안전줄이 필요한 거. 끈이라고보다는 안전줄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안전줄이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뭘 묶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부표에다가 내가 보드를 묶어놓고 있다거나 뭐 프리다이빙 할 때도 마찬가지로 줄이 있으면 내가 보통 등산용 로프나 이런 줄 같은 거 좀 튼튼한 거 왜냐하면 시원찮은 줄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줄이 있으면 미리 어떻게 해요? 고리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나중에 그 거기에 리시를 다시 이렇게 요 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시도 하나 더 있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리시가 오히려 리시를 그냥 걸어놓고. 안 돼, 근데 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됐죠 그때. 끼느라고 고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그 음. 고리에다가 줄을 해놓고 내가 여분 리시가 있으면 이 리시를 또 푸는 순간 어떻게 돼? 쟤는 우리가 좀 분리되는 순간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쟤는 어떻게 돼? 떠내려가면은 못 잡아요 저거. 한번 바람에 밀리거나 노래에 밀리면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